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제결혼 베트남 신부 1위. 네, 베트남 신부가 제일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베트남 신랑도 1위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신랑. 네, 그래서 지금 국제결혼이 베트남 신부가 1위다. 이거는 뭐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베트남 신부가 1위다. 그런데 베트남 신랑도 1위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엔데믹에 국제결혼 4,000건이 늘었다. 신랑은 미국이 늘고 신부는 베트남이 많다. 이렇게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2022년인데 이때 보면은 외국인 여자의 국적이 베트남이 3,319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중국, 태국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이에요. 외국인 남자는 미국이 1,380명, 중국이 750명, 베트남이 586명이었습니다. 작년도 외국인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 때 586명이 베트남 남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정황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는 미국,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미국 남성이 1위였는데 베트남이 3위였는데 올해는 베트남이 지금 1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 통계를 보면은 768명 베트남 남성이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359명, 중국은 351명, 일본은 127명. 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440명의 베트남 남성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남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상당수 베트남 남성이 미리 한국에 들어왔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따내고 있다. 네, 이면에는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획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을 통해 혼자가 되고 이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편법 루트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부부간 성격 불화였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국적 세탁을 위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전 과정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작업이 있었는지 명확히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의심을 통해 통계를 읽어내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은 아마도 이민 문호를 여는 식으로 인구 절벽에 대응할 공산이 큰데 편법이 활개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결혼 시장의 실상도 정확히 짚어봐야 할 거다. 이렇게 매일경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에서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취업을 해놓고 이탈해가지고 특히 한국의 농촌이나 어촌으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왔다가 이탈하는 경우. 그런데 그 브로커들이 보면은 저는 공무원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경찰이 2주 동안 저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베트남 공무원과 한국 공무원들을 조사해라.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브로커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결혼, 이 위장결혼, 위장취업, 그리고 위장 유학생들, 그 유학생들도 한국에 와서 사실상 유학을 통로로 해가지고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벌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위장 결혼, 위장 취업,
위장 여행, 위장 방문, 위장 이 유학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국 정부가 통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베트남 신랑도 일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베트남 신부가 한국 남성과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재혼을 베트남 신랑하고 하면은 베트남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혼하고 또다시 3혼을 세 번째 결혼을 또 베트남인들과 한다 그러면은 이 한국은 계속 이 베트남 국적자들이 많아지겠죠. 이게 베트남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중국 또 뿐만 아니라 이 캄보디아 또 저기 중앙아시아 동남아 많은 국가들로 확대해 나가게 되면은 한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민청을 만들어서 재외 동포청을 만들어서 이민 국가가 된다.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 다민족 국가가 된다. 그러면서 만세를 부르고 좋아하고 있는데 정말 환상일 수 있어요. 그럼 미국처럼 우리가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국가 돼서 미국처럼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 막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국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9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국의 외국인 관리 그리고 한국의 외교력 이런 것들을 몸으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은 심지어는 영사들이 비자 장사하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무부 직원들이 비자 장사, 비자 비리하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미숙하고 불법 체류자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가 지금 4만 1,000명인데 여기서 외국인 마약, 외국인 범죄, 외국인 이 불법 체류 문제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외국인 인권 문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것이 한국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 정치 이 상황을 보면은 그냥 무작정 이재명 만세해서 이재명이 뭘 진행한다 그러면은 다 만세 부르고 윤석열 만세하고 윤석열이 뭐 진행한다 그러면 다 만세 부리는 거예요. 그냥 또 김건희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뭐 진행한다 그러면은 다 만세 부리는 겁니다. 비판 의식이 없는 거예요. 비판 의식.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진짜 애국 애민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억압하고 통제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